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인물은요, 아마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를 남긴 화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습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유명한 명작 뒤에 숨겨진 놀랍도록 독특하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에드바르 뭉크의 진짜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보통 뭉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끝없는 우울함, 불안, 우울증의 대명사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거예요. 핏빛 하늘 아래에서 두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하는 그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그를 평생 절망 속에서만 산 사람으로 기억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과연 그게 뭉크라는 사람의 진짜 전부였을까요? 여기서 뭉크가 직접 남긴 흥미로운 일기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거 알고 나면 조금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절규 속 인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891년 일기를 보면 친구들이랑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는데 그때 뭉크는 자연이 내지르는 거대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건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자연의 끔찍한 비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뭉크의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강렬했던 뭉크의 공포가 현대에 와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1,400억 원. 와, 숫자가 감도 안 오시죠? 2012년에 파스텔로 그려진 절규 중 한 점이 경매에 나왔는데 무려 1,40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당시 사상 최고가였죠. 한 사람의 가장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공포가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최고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걸 이 엄청난 숫자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크를 이야기할 때 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 부르잖아요. 뭉크한테 예술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예쁘게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막 휘몰아치는 감정, 공포, 불안감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뭉크에게 그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처리하고 버텨내기 위한 일종의 생존 도구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엄청난 혼란과 공포는 어디서 시작됐던 걸까요? 그의 삶을 쭉 따라가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집니다. 고작 5살, 겨우 5살 때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잃어요. 그리고 14살 때는 엄마처럼 의지했던 누나마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 남동생의 죽음을 연달아 겪게 되죠.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가 유년 시절은 물론이고 뭉크의 삶 전체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위기를 좀 확 바꿔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흥미로워하실 것 같은데요. 죽음이나 우울함이라는 필터를 딱 걷어내고 인간 뭉크를 보면 와, 이 사람은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불안에 떨던 천재화가라는 신화주의에는요, 최신 기술을 엄청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약간 괴짜 같으면서도 매력 넘치는 진짜 뭉크의 일상적인 모습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발명되려면 한창이나 남았던 그 시절에 뭉크가 친구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면서 원격으로 통화할 수 있는 작은 전화기를 상상해서 적어놨어요. 거의 예언가 수준이죠? 거기다 건강과 철학적인 이유로 고기 대신 생선만 먹는 요즘 말로 페스카테리언 식단도 실천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눈망울이 반짝이는 너희들의 작은 사촌을 그만 먹으라 하면서 고기 먹지 말라고 농담 섞인 잔소리를 보내기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뭉크는 진정한 셀카의 원조였어요. 그림으로 그린 자화상만 80점이 넘는데 심지어 초기 형태의 카메라를 직접 사서 자기 사진을 엄청나게 찍고 다녔습니다. 마당에서 찍고 자기 그림 앞에서도 찍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 옆모습을 찍기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각 잡고 사진 찍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끊임없이 자기를 기록하고 탐구하는 정말 뼛속까지 요즘 사람 마인드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앞서가는 뭉크의 일상에도 꽤나 혼란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상천외한 작평보관법 때문인데요. 세상에 그 비싼 걸작들을 그냥 마당에 내팽개쳐뒀습니다. 눈 맞고 비 맞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캔버스에 새똥이 떨어지거나 촛농이 묻어도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심지어 강아지가 밟고 지나가서 발자국이 떡하니 남았는데도 그냥 뒀다니까요. 작품을 예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보다 그걸 그릴 때의 거친 감정과 에너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강아지 발자국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뭉크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야기할 때 이 반려견들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뭉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건 좀 서툴고 힘들어 했어도 강아지들한테는 정말 아낌없는 무한한 사랑을 퍼부었거든요. 오죽하면 반려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늙고 지혜로운 남자의 영혼이 보인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가 동물들과 얼마나 깊은 교감을 나눴는지 잘 알 수 있죠. 뭉크가 얼마나 못 말리는 열혈 개 아빠였는지 알려주는 정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핍스, 보이, 밤새 같은 여러 반려견들이랑 함께 살았는데요. 하루는 고든 세터종이었던 보이가 너무 예쁜 나머지 얘랑 영화를 같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개 몫으로 당당하게 영화관 티켓을 직접 사서 옆자리에 앉히고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사랑스럽고 엉뚱하지 않나요? 완전히 팔불출 아빠였던 거죠. 자, 동물한테는 이렇게 한없이 다정하고 스윗했던 뭉크. 그럼 연인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뭉크 특유의 불안형 애착, 그리고 한 번씩 터져나오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낭만적인 연애가 번번이 파국으로 치닫곤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 스펙타클했던 게 바로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성과의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데요. 뭉크보다 연상이었던 툴라가 뭉크한테 맹렬하게 집착하면서 결혼하자고 매달렸습니다. 당연히 뭉크는 도망치려 했죠. 그랬더니 툴라가 자살하겠다며 권총을 들고 협박을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그 권총을 뺀내만해 하면서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오발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로 뭉크는 스스로 자기 왼쪽 가운데 손가락 관절을 날려먹고 말아요. 그의 고통스럽고 엉망진창이었던 연애사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총격 사건 이후로 뭉크는 피해망상증도 엄청 심해지고 술집에서 사운드에까지 휘말리며 인생의 밑바닥을 쳤거든요. 그런데 결국 스스로 야콥슨 박사의 병원에 걸어 들어가서 8개월 동안 푹 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나 진짜 치료가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은 뭉크의 예술은 물론이고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기 전과 후 작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딱 비교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화풍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특유의 어둡고 칙칙하고 죽음에 막 짓눌려 있던 그 우울한 분위기였다면 치료 후에는 한결 밝아지고 색채도 엄청나게 화려해집니다. 자연과 삶의 평화, 생명력 자체를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뭉크가 그 깊고 깊은 내면의 그림자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이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 태양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해가 떴다는 풍경화가 아니에요.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노르웨이의 희망, 그리고 굳건한 생명력을 듬뿍 담은 작품이거든요. 이 그림을 기점으로 뭉크는 매일 불안에 떨며 절규하는 영혼을 넘어서 노르웨이 국민 전체가 벅차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국민화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의 치열했던 인생을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25,000점. 어릴 때부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평생 류머티즘 같은 온갖 병을 달고 살았던 그 허약한 소년이 놀랍게도 80세까지 아주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잉, 판화까지 다 합쳐서 무려 25,000점이 넘는 엄청난 양의 작품을 세상에 쏟아냈어요.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사랑하고 살아냄을 실천했던 겁니다. 자,
오늘 뭉크의 진짜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따라다닌 고통과 두려움을 결국 예술이라는 언어로 눈부시게 승화시킨 사람. 그러면서도 반려견과 영화관에 가고 셀카 찍는 걸 즐겼던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람.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뿐만 아니라 어둡고 불안한 감정들이 다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무작정 피하지 않고 마주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낸다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놀라운 가능성들이 피어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푹 빠져들 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